여러분은 다음 생이 있다면 누구로 다시 태어나고 싶으세요? 평소 좋아하던 연예인이나 유명인의 이름을 떠올리실 수도 있을 텐데요. 만약 난 그냥 나로 태어날래 라고 답할 수 있다면 자존감이 굉장히 높은 사람일 거예요. 다만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흔치 않습니다. 나 자신을 존중하고 사랑해야 된다는 걸 잘 알면서도 막상 그러기가 쉽지 않으니까요. 누군가와 비교하고 열등감을 느끼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본인인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나 자신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많이들 놀라셨을 거예요. 왜 내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을까요? 남과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요즘은 인터넷과 SNS의 발달로 인해 열등감을 일으키는 비교 심리가 자극받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나보다 더 나아 보이는 사람을 보며 난 왜 이것밖에 되지 않을까? 난 왜 이렇게 생긴 거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물론 자신에게는 없는 무언가를 타인에게서 발견하게 되면 부러움이나 열등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같은 사람을 보고도 심리적 성숙도에 따라서 열등감에 대한 반응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건강한 열등감을 가진 사람은 와, 부럽다. 내가 봐도 참 멋지네. 나도 노력하면 저렇게 될 수 있을 거야 라며 상대의 장점을 인정하고 자신의 단점도 인정합니다. 반면 병적인 열등감을 가진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죠. 능력 있으면 다야? 저 얼굴이 뭐가 예뻐? 라고 상대를 비난하기 바쁩니다. 왜 이런 차이를 보이는 걸까요? 건강한 열등감을 가진 사람은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을 잘 분리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나로서 괜찮은 존재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거죠. 그런 사람은 열등감을 느껴도 심하게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건강하지 않은 열등감을 가진 사람은 타인의 장점을 인정하면 자신의 자존감이 상한다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타인을 힘들게 하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자신을 고통스럽게 만들죠. 아이러니하게도 난 아무런 열등감 없는데? 라고 하는 사람일수록 열등감 투성이일 수 있습니다. 열등감을 느낀다는 건 자신의 부족함을 느끼고 있다는 증거인데요. 열등감을 열등감인 채로 남겨두는 것이 문제지 그것을 느끼고 해결하려고 한다면 오히려 내면을 성장시키는 원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심리학에서 많이 언급하는 자존감과 열등감은 서로 떼어낼 수 없는 동전의 앞뒷면 같은 감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존감을 높이고 싶다면 열등감을 낮추면 됩니다. 열등감이 높은 사람이 자존감도 높을 수는 없습니다. 동전을 던졌을 때 동전의 양면이 동시에 나올 수 없는 것처럼 말이죠. 열등감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자기를 남보다 못하거나 무가치한 인간으로 낮추어 평가하는 감정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열등감은 무엇인가요? 돈, 외모, 학벌, 성격, 배경인가요? 그게 뭐든지 간에 마음속의 열등감을 제대로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야 열등감에 스스로 번아웃 되지 않고 타인의 열등감에 휘둘려 무너지지 않을 테니까요. 여러분의 열등감을 인식하고 극복하면 그 열등감은 오히려 여러분을 지켜주는 심리적 무기가 될 것입니다. 이 책은 열등감에 대처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과 실용적인 팁을 알려주는데요. 1장에서는 열등감과 자존감의 상관관계에 대해 이야기하고 가장 쉽게 수치심을 일으키는 외모 열등감을 다룬 2장에서는 잘못된 아름다움의 기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좋을지 말합니다. 3장은 분노, 시기, 질투, 자기 혐오 같은 부정적 감정으로 드러나는 열등감에 대한 대처법을 알려주고 4장은 명품을 사치하는 심리와 연봉에서 나타나는 경제적 열등감에서 스스로의 가치를 지키는 법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5장에서는 관계 열등감으로 인해 내게 상처 주는 관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말하고 마지막 6장에서는 SNS 속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지 않는 연습을 하며 열등감을 극복하는 법에 대해 풀어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열등감을 낮추려면 자존감이 높아야 하는데요. 책 속에 나와 있는 자존감 높은 사람들의 특징과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자가심리 치료 팁을 읽어드릴게요.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먼저 내면에 쌓인 자존감을 낮게 만들었던 메시지들을 치유해야 한다. 그리고 자신의 가치를 믿고 자신만의 재능을 알아차려야 한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자신의 가치를 끌어내리는 습관도 고쳐야 한다. 나와 너의 다름을 인정하고 남들과 꼭 같아져야 할 필요가 없음을 인식해야 한다.
나는 귀하고 존중받아야 하는 존재임을 믿어야 한다. 자기 자신을 신뢰하고 사랑해 주어야 한다. 이렇게 못생겼는데 어떻게 나를 사랑한단 말이야? 라는 생각 대신에 나는 개성 있고 멋진 사람이야. 사랑받을 이유가 충분해. 라고 생각해야 한다. 외모가 예쁘고 멋있어지려는 마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존감 높은 사람이 되는 것이다. 자존감 높은 사람은 외모와 상관없이 매력적이다. 외모가 아무리 예쁘거나 잘생겨도 자존감이 낮으면 스스로 그런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 더 나은 누군가와 자신을 비교하기 때문에 열등감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자존감 높은 사람은 편견 없이 있는 그대로 상대방을 받아들이고 신뢰를 금방 쌓을 수 있다. 상대방을 이해하고 배려하고 관대하며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보일까 신경 쓰지 않는다. 실수를 해도 금방 인정하고 잘못을 사과하고 자존심을 내세우지 않는다. 또 혼자 있어도 혼자 있는 것을 타인이 볼까봐 두려워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려 하지 않고 혼자서도 뭐든 잘해낸다. 반면에 자존감이 약한 사람은 타인에게 의지하고 집착하는 경향이 있다. 지금부터라도 자기 자신을 미워하지 말고 사랑해주고 예뻐해 주어야 한다. 거울을 보면서 거울 속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고 웃어주고 칭찬해 주는 것도 좋다.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자신이 인생의 주인공임을 인식하고 적당한 운동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자, 지금부터 이렇게 큰 소리로 말하자. 나는 소중한 존재다. 나는 나를 사랑한다. 나는 성공적으로 내 꿈을 이룰 것이다. 내게는 놀라운 잠재력이 있다. 나는 매력적인 사람이다. 나는 행복하게 살 것이다. 어떻게 하면 더 구체적으로 자존감을 높일 수 있을까? 자존감은 상처가 치유된 만큼 회복된다. 우리가 처음 세상에 아기로 왔을 때 우리 모두는 놀라운 아이였다. 너무나 사랑스럽고 모든 가능성을 다 갖고 있으며 자신도 타인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신비한 존재였다. 그러나 양육자에게 상처받고 내면에 쌓인 말들이 부정적일수록 그 놀라움과 신비로움은 파괴되어 갔다. 그러므로 자존감을 회복시키려면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은 부정적인 말을 뿌리째 뽑아내야 한다. 부모가 자신도 모르게 아이에게 주입한 부정적 메시지는 상처와 함께 자리 잡아 자존감 낮은 어른을 만들었다. 그 상처받은 말들을 하나씩 치유하면 된다. 하나씩 치유하는 동안에 자존감은 회복되기 시작한다. 물론 오랫동안 자아상이 무너져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모습이 원래 자신의 모습인 줄 알 수도 있다. 행복하고 빛나는 모습은 낯설고 어색할 수 있다. 하지만 자존감이 높아질수록 자신의 건강한 모습을 받아들이게 된다. 상처받아 새겨진 가시 같은 말들을 하나씩 뽑아낼 때 잠깐씩 아플 것이다. 그러나 뽑지 않으면 상처가 골마 더 큰 문제가 생긴다. 아프더라도 뽑아내야 진짜 자신과 만난다. 자존감 높은 고유의 자신을.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자가 심리치료 팁. 타인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무엇인지 생각나는 대로 적어본다. 어린 시절 부모에게 들었던 상처가 된 일이 무엇인지 적어본다. 나에게 상처를 준 말이 객관적으로 타당하고 건설적인 비판이자 조언이었는지 아니면 상대방의 분풀이로 인한 말이었는지 판단해 본다. 내면에 깊숙이 박혀있는 부정적 인식을 끄집어내어 진정한 자아를 찾아본다. 누군가가 주입한 자신을 혐오하게 만든 말을 적어보고 빨간색 볼펜으로 가위표를 해가며 이건 내가 아니야 라고 큰 소리로 말한다. 나 자신은 결코 완벽할 수 없다는 것을 받아들인다. 완벽하지 않아도 된다는 자기 수용을 지속적으로 한다. 자기 수용의 노력이 깊은 깨달음으로 이어져 자신이 성장할 때까지 계속한다. 혹시 완벽하지 못한 자신의 모습 때문에 힘들어 하셨다면 이 글이 위로가 되실 거예요.
누군가 자신이 완벽한 사람이라고 말한다면 그건 지금껏 살아오면서 나는 단 한 번도 상처받지 않았다는 뜻과 같다. 하지만 상처받지 않고 살아온 사람은 아무도 없다. 누구에게나 크고 작은 상처가 있으며 단지 그것을 밖으로 드러내지 않고 페르소나라는 외적 인격을 쓴 채 살아갈 뿐이다. 그렇기에 저 사람은 나에 비해 완벽해 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실은 가장 의미 없는 비교일 수 있다. 사람은 어머니의 안전한 양수에서 벗어나 태어나는 순간부터 온몸에 커다란 고통을 받게 된다. 차갑고 낯선 수술방의 공기에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아플 것이다. 인간에겐 출생의 고통뿐 아니라 죽음에 대한 고통도 예정되어 있다. 아무리 완벽한 인간이라도 죽음을 피할 수는 없으며 우린 죽음 앞에 모두 연약하고 심지어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것이다. 때로 불공평하다고 느낄 만큼 좋은 조건을 가진 사람들 역시 삶 속에서 크고 작은 다양한 고통을 겪는다.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인꼬 부부가 사고로 어린 외아들을 잃기도 하고 의사나 변호사로 승승장구하는 사람들도 불의의 사고로 목숨을 잃기도 한다. 세계적인 부자 혹은 모두가 완벽하고 아름답다고 찬양하는 연예인들도 우울증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누군가와 자신을 비교하며 좌절감을 느낀다. 누군가 행복해 보인다 해도 그것은 그들의 삶의 단편적인 부분일 뿐이며 타인 또 당신에 대해 그러한 부러움과 시기심을 느끼고 있을 수 있다. 완벽주의에 대한 갈망은 내가 가지고 있는 열등감을 계속해서 자극한다. 그동안 많은 분들이 열등감을 느끼는 스스로를 자책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저자는 열등감은 누구나 드는 감정이며 이런 감정을 탓하지 말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자신을 부정했거나 습관적으로 나 자신의 부족함에 집중하며 괴로워했다면 이 책을 읽어보시면서 열등감에서 벗어나 보다 자유로운 마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큰 힘이 되니 꼭 기억해주세요.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 다음에 또 만나요.